지난 16일 긴급 보도된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맨손 격투를 벌였고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소식인데요.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이어왔으며 1962년에는 전쟁까지 치를 정도로 민감한 접경 지역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크고 작은 싸움이 꾸준히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양국에서 외교군사 채널을 가동하여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병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양국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된 것이죠. 중국에서는 라다크 인근 지역에 1만여 명의 보병 그리고 장갑차와 포병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인도 역시 3개 보병 사단을 전진 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인도의 네티즌들은 인도가 중국에 대항하여 인도 최강의 포병 전력인 바지라를 배치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지라는 바로 한국산 자주포 K9 천둥입니다. 한국산 자주포 K9은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존재하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사막에서 설원까지 웬만한 작전 환경에서는 전부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능 자주포입니다. 때문에 2001년 이후 한국의 K9은 지역 불문 세계 각지에 수출되어 현재까지 572대가 수출된 상태이고 이것은 2001년 이후의 전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48%를 차지하는 수치이죠.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 수출됐는데 핀란드에서는 이것을 인도받은 후 시민들 앞에서 자주포 행진 행사를 할 정도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으며 노르웨이에서는 K9이 설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 자주포 사격 훈련 때에는 한국의 K9과 미국의 M109 A6 팔라딘이 함께 기동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K9이 보여준 드리프트 능력은 당시 훈련에 참관했던 미군의 지휘관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자주포 전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빠르게 발사하는지 대단히 감명받았다. 오늘 이렇게 뛰어난 전략과 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다 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영상은 옆나라 일본에게도 건너가 일본의 밀덕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열등감을 폭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전차보다 낮은 중량을 지닌 일본의 전차는 훨씬 낮은 속도로 드리프트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궤도가 빠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동훈련 때마다 정비차가 달려와 전차를 수리하고 견인해 가는 것을 보는 게 연례 행사나 다름없게 됐죠. 애초에 전쟁이 발생했을 시 전차는 맨 앞으로 나가 적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 우선 임무입니다. 그에 반해 자주포는 전진하는 부대를 후방에서 포사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 임무인데요.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 때 전차는 자주포보다 훨씬 좋은 기동성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차가 한국의 자주포보다 못한 기동성을 보여주니 일본의 밀덕 네티즌들은 열등감을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자주포에 크게 감명받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디펜스로부터 K9 100문을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도 물량 10문은 한국에서 바로 생산하여 인도에 직송하고 나머지 90문은 인도가 한화디펜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인도가 한국으로부터 10문의 K9을 성공적으로 인도받아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즉시 배치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때 당시 중국으로부터 SH-1 155mm, 미국으로부터는 M109A5형 중고자주포를 대량으로 들여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산 M109A5형 자주포는 중고이기도 했고 이미 한국의 K9에게 비빌 수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기에 사실상 이 지역은 중국산 SH-1 vs 한국산 K9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산 SH-1의 경우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지역에서의 접전을 통해 중국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를 압도하길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실제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M109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키스탄은 SH-1을 36문이나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운용하던 단 10문의 K9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죠. 이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제 SH-1의 경우 장거리 사격의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자동화와 조작의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제 K9은 특유의 기동성, 두꺼운 기갑, 높은 타격 정확도, 최대 사거리 40km라는 스펙으로 파키스탄을 압도해냈죠. 목표물을 탐지한 지 단 15초 만에 3발을 연사하여 반격해내는 K9의 전투력 역시 인도군이 파키스탄군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K9의 위용에 감명받은 인도에서는 K9에게 킹콩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역시 K9의 나머지 물량 90문을 올해 11월까지 천천히 도입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41문의 K9을 지난 3월 추가 배치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39문 역시 기존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싸움에 중국 역시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중국의 SH-1이 한국의 K9을 압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대항할 여지도 없이 패배해버렸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SH-1보다 훨씬 좋은 성능의 SH-15 155mm 236문을 수출하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니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텐데요. 중국은 자국의 방송에서 중국의 신형 자주포인 SH-15을 도입한 파키스탄은 이제 한국의 K9을 배치한 인도를 압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SH-15의 사거리는 K9보다 10km 이상 길고 초장거리 포탄을 사용한다면 100km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기에 K9을 장거리전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만든 경제적인 SH-15 155mm 자주포를 도입함으로써 파키스탄은 인도를 제압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SH-15의 사거리가 K9보다 10km 이상 긴 50km에 다다른다는 것은 특별한 탄약을 사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통 탄약을 사용할 때에는 K9 사거리의 절반인 20km밖에 되지 않죠. 게다가 K9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의 펜자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을 정도로 가성비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단지 국방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한국으로부터는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여건도 되지 않기에 그들로서는 별 수 없이 그나마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무기가 좋다며 무작정 우기고 있기에 이를 접한 세계의 네티즌들은 꿈을 안 개구리라며 중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것처럼 만약 인도와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어 인도군이 새로 생산해내는 K9을 이곳에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이 한국산 K9의 화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중국이 한국의 뜨거운 맛을 보는 것도 이제 머지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인도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 난 인도가 K9을 구입해서 너무 행복해. 이제 우리는 카슈미르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질 거야. 인도는 한국을 사랑해. 신의 가호가 있기를. K9은 장거리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무기지. 파키스탄이란 중국, 이제 어쩌냐? 역시 삼성 갤럭시의 기술력을 지닌 한국답구나. K9으로 중국을 박살내버리자. 웬일로 우리 군대가 멀쩡한 무기를 갖게 됐지? 그동안 판치던 방산 비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안 한국한테 감시라도 당한 거야? 중국에서 아무리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K9을 폄하하려고 해도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면 단지 K9이 압도적 성능을 갖고 있었던 것만 재확인될 뿐이죠. K9을 수입해가고 있는 국가들도 다 알고 사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확인은 명중도가 가장 중요한데 잘 맞지도 않는 명중도 주제에 단지 사거리 하나 더 길다고 자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그냥 포탄 멀리 날리기 놀이죠. 독일 자주포라면 모를까, 중국 무기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이미 세계에서도 독일 것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인정됐는데. 군사 무기는 화력 성능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조금만 수틀리면 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무기를 수입할까요? 무기 샀다가 AS 안 되면 바로 고물직행인데 말이죠. 중국산도 신뢰가 안 가지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뢰도 제로입니다. 중국 접경지 국가에는 K9 필수입니다. 반중국 연합을 구성해서 지구와 인류의 평화를 지킵시다. K9이 진짜 가성비 갑이죠. 단거리 미사일에 맞먹는 40km 수준의 사거리에 활강탄까지 장착하면 100km까지 가능하니까요.
이게 인도 내에서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무기 중에서 최초로 생산 계획대로 생산된 무기이죠. 이전까지는 인도 내에서 방산 비리가 너무 심각해서 생산 계획만 수립하면 수십 년 이상 생산 지연되고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퀄리티가 개판이 되기 일쑤였는데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K9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기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120척에 달하는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전에서 내심 독식을 자신했던 한국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기술력 등에서 한국보다 한 수 아래였던 중국이 카타르로부터 16척의 수주를 따낸 것이다.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 전략을 등에 업은 중국이 한국 조선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중국 국영조선그룹 중국선박공업의 후동중화조선과 LNG선 슬롯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슬롯 예약은 정식 발주 전에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후 카타르 정부가 선사와 용선 계약을 한 뒤 선사가 조선사에 발주를 넣게 된다. 슬롯 예약이 이루어진 만큼 후동중화조선이 사실상 건조를 맡게 되는 구조다. 이번 계약에서 중국은 카타르 정부로부터 총 16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인도 시기는 2024년과 2025년이다. 중국이 카타르 정부에 제시한 LNG선 한 척의 건조 비용이 1억 8천만 달러인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수주한 16척을 모두 건조할 경우 최소 28억 8천만 달러의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두고 LNG선 발주 논의를 진행했던 조선업체는 총 4곳이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와 후동중화조선 등이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자 큐피의 최고 경영자인 사드빈 쉐리다 알-카비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초대형 LNG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올여름까지 최소 60척에서 최대 120척의 LNG선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이 LNG선 수주를 따낸 배경에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내세운 가격 경쟁력과 중국은행의 자금 지원, 중국이 세계적인 가스 소비국인 점 등을 카타르 정부가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카타르가 추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프로젝트의 신호탄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LNG 연간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운반선 발주에만 최소 13조 3천억 원에서 최대 2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수주를 따낼 것으로 기대해왔다.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2만 CGT다. 이 중 90%인 65만 CGT를 중국이 수주했는데 이 중 56만 CGT는 자국 발주 물량이다. 한국은 주력 선종인 LNG선 발주가 없어 3만 CGT에 그쳤다. 중국을 제외하곤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수요 절벽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심 독식을 기대했던 초대형 프로젝트의 첫 계약을 중국에 내준 셈이니 위기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전 세계 90에서 100%의 LNG선 물량을 독점해왔지만 이번 카타르 수주전에서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제외하고도 아직 10조에서 23조 원의 추가 발주량이 남았기 때문에 국내 조선 3사는 나머지 물량을 싹쓸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동중화의 LNG선 연간 생산 능력은 5척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 조선 3사는 50척에 달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해운업체 하팡노이드가 올해 발주할 예정인 대형 컨테이너선 6척도 중국 부동중화조선과 장난조선의 입찰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 차원의 선박금융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선사들이 선박을 발주하면 CSSC의 금융계열사가 계약 대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중국 금융권은 선사로부터 선박을 인수한 뒤 그 선사에 다시 대여해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 사업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이번에 수주한 16척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경우 한국의 시장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 메리츠 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전 세계 90에서 100%의 LNG선 물량을 독점해왔지만 이번 카타르 수주전에서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진명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저가 수주와 정부 지원 등을 앞세워 한국 조선업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키우거나 정부가 외교적 방법 등 중국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 뻔한 해결책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일단 카타르에서 추가 수주를 노리고 있다. 카타르가 올여름까지 최소 60척에서 최대 120척까지 슬롯 계약 체결을 예고한 만큼 추가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가져간 16척을 제외하고도 최소 44척의 발주가 남은 셈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부동중화의 LNG선 연간 생산 능력은 5척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 조선 3사의 연간 생산 능력은 50척에 달한다. 아울러 이번에는 중국이 가져가긴 했지만 지연될 수 있었던 카타르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만 해도 희망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와 유가 폭락에 따라 카타르 정부의 LNG 프로젝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내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비록 첫 발주는 중국에 빼앗겼지만 LNG선 건조가 한국의 주력 분야인 만큼 나머지 물량은 한국이 가져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